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노회라, 노땅, 노털, 개털 해병의 꼰대일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계속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훈련소 생활하면서 가장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시절, 그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중대장 훈병 하는 녀석이 어느 대학교 음대 성악과를 다녔는지 아주 목소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곡도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그 노래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 엄청 부모님과 집 생각이 나죠. 근데 또 집 병사 위에 저희가 2층이었거든요. 2층이었는데 2층 위에 그 지붕 위에 그때 당시 진해에는 비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비둘기들이 쫙 지붕 처마 위에 앉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들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보기에. 인간이 비둘기만도 못할 때도 있구나. 쟤네들은 날고 싶으면 날고 앉고 싶으면 앉는데, 이건 말 한마디에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섰다가 엎드렸다 꼬라지가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간이 별게 아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훈련소 생활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제 상남 보병연대 훈련장, 그렇게도 불렸고, 상남 특수전 교육대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 하여간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지만, 저희 선배님들 월남 파병하기 전에 훈련을 시켜서 보냈던 유명한 상남 훈련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해군, 또 하사관, 또 장교 이사관 학교, 간부 후보생이라서 장교도 등등 해서 많은 병종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이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진해에서부터 마산 벽암지까지 행군을 해서 갔거든요. 새벽 4시쯤에 깨워서 아침은 생략하고 청룡빵을 받아서 배낭에다 담고 눈물고개라고 하는 안민고개를 올라가서 상남으로 넘어가서 상남에서 큰 대로를 타고서 마산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흔히 이제 눈물고개라고 부를 정도로 안민고개가 아주 고통스러웠던 고개라고 해병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일단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행군을 시작했는데, 일단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안민고개라고 하는 눈물고개인데, 그냥 그 고개를 저희 선배들부터 전통이 있어요. 그냥 넘겨주진 않아요.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온갖 기합을 다 줍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신기하다면 신기하고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 했는데, 저는 마침
1소대였기 때문에 저희 소대가 선두에 소대장님 지휘하에 선두에 사서 양편으로 길 양편으로 행군을 하는데, 근데 뒤쪽을 쳐다보면 그 3소대나 5소대 애들은 계속 뛰는 거예요. 저희는 걷는데 얘들은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실 수 있나요? 행군할 때 앞에 애들은 걸어요. 근데 뒤에 애들은 뛰어요. 종종 걸음을 뛰든 뭘 하든 뛰어요. 그 군대 생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가 속도를 적당히 조절해 줘야만 되지, 속도를 조절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 뒤에 3소대와 5소대는 계속 뛰어야 됩니다. 이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이거 이해 못 할 거예요. 왜 니들 걸어갔으면 걔들도 걸어오지 않겠느냐,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애들은 뛰어야 됩니다. 저도 그 현상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뒤에 애들은 뛰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은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눈물고개를 넘어서 아침 겸 점심으로 이제 그 청룡빵, 그 먹으면 설사한다는 청룡빵을 먹고 거기서 수통에 물이 다 비어집니다. 그 상태로 다시 이제 쉬었다가 그 지금의 창원시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창원시는 허허벌판이었어요. 말이 창원 공단이었지, 그 지금도 기억나는 삼성중공업하고 그때 당시 효성중공업, 그 애는 이름도 기억 없는, 그러니까 그 공단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길 가운데만 포장돼 있고 길 양편에는 포장도 안 돼 있고, 그 양쪽을 따라가다 보면 먼지가 무릎까지 빠졌어요. 그 정도로 그 상남이라는 데가 아주 저 서부개척 시대처럼 그 창원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가다 보면 그 청경이라 그러죠. 삼성중공업이나 효성중공업 청경들이 나와서 몰래 그 담배를 한 가지씩 줍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담배를 받았다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니까 거절했는데 또 그래도 담배 피는 놈들은 받습니다. 나중 일은 어찌 될지언정 그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그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민고개에서 그 눈물고개에서 한번 쉬었고 계속 마산 벼감지까지 행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통은 비었죠. 근데 그 삭막한 그 창원 공단에 웬 아주머니 두 분하고 한 서너 살 되는 애기하고 같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애기가 그 쭈쭈바라는 거 있죠. 그 깨물어서 빨아먹는 그 아이스 케이크, 그걸 먹고 가는데 그 이성이 마비되더라고요. 그 애기가 먹고 가는 거 그걸 뺏어 먹고 싶은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서 그걸 지나쳐서 어찌됐건 마산 벼감지까지 갔는데, 제가 그 코리아 다쿠마라는 조선소를 잊지 못하는 게, 그 조선소 건너편에 저희 벼감지 유격장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변했지만, 근데 그 코리아 다쿠마 조선소 길 옆에 거의 운막 비슷하게 저기 지어놓고 그 뭐 소소한 물건을 파는 가게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봐도 노인 두 분이 그걸 하시는데,
거기도 물이 없으니까 물을 어서 드럼통, 리어카에다가 드럼통을 실어서 길어 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드럼통을 그 움막 앞에 그 가게에다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목이 탈 대로 탔으니 거기서 한 100여 미터만, 아니 100여 미터만 더 가면 우리 저 유격장인데 거기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쫄병들은 어디가 어딘지 구분도 안 되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물이 보이니까 애들이 그 대열을 이탈해 갖고 물 드럼통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저도 달겨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다 입대금 마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수통을 집어넣었어요. 수통을 집어넣고 물을 어느 정도 받아서 뭐 이제 개떼처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대열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일단 거기서 길가에서 기합을 줄 수가 없으니까 유격장에 들어가자마자 마신 물만큼 토해내게 하는데 물의 소중함도 알았지만, 군대에서 대열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몽둥이 찜지대는 어느 정도 숙달돼 갖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 유격장 도착하자마자 그 넓지도 않은 연병장에서 하여간에 그 인간 이하의 취급 받았다는 것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해에서 마산 벼감지까지 행군한 것, 눈물고개에서 눈물 나는 빵을 먹은 것, 그 아기의 그 쭈쭈발 뺏고 싶었던 것 등등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저런 얘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